정부가 현재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좀 풀어주고 비수도권은 더 조이기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주 더 지금 조치를 이어가야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수도권에선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조금 풀어줬습니다. 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부터는 수용인원 10%까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99명까지입니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종교 활동이 소규모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은 사실인데 되도록이면 협조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활동으로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 임의용업은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대다수 업장이 그 전에 문을 닫는 데다가 이들 업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은 조금 더 조입니다. 확산 속도는 다소 저하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이 4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견례는 결혼의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는 16명까지입니다. 또 지역을 이동해 여는 스포츠 행사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학술 행사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에 49명씩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밤 10시까지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수칙은 강해졌지만 여전히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또 다른 유행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선 전체 원생과 교사의 절반이 넘는 2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달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로 어제까지 12일 동안 계속 더해진 건데 아동 양육시설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원생 1명이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 뒤로 12일이 지난 어제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6명입니다. 영유아와 청소년 등 전체 원생 38명 중 17명, 교사 13명 중 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꾸준히 추가 확진이 잇따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많은 아동 보호시설의 특성 때문에 확진자가 나와도 어린 나이의 원생들을 모두 분리해 수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리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원아들이 있어요. 원아들 방에서 교사도 감염되고 학생도 감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금산군청에서 결국 방을 나누는 공간 분리 공사를 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다른 시설 등에서 긴급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0대 이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50대 예약대는 홈페이지가 자꾸 먹통이 돼서 답답한 일이 많았죠. 오래 안 기다리고 예약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규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약은 다음 주 월요일 9일부터입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이 시작입니다.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 끝자리 0, 1, 2, 3 순서로 열흘 동안 합니다. 자기 차례 놓쳐도 기회는 있습니다. 10부제 예약이 끝나면 19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습니다. 50대 예약대 서버는 자꾸 먹통이 됐습니다. 본인 인증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린 탓입니다. 이번부터는 이런 인증을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증해야 시스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인증서를 사전 발급받으셔야 예약 당일에 별도의 지체 없이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증 방식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혼잡 뜻하는 빨간색 피하고 초록색을 선택하는 게 빠릅니다. 이번 예약 대상은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시행하고 서버도 확충했습니다. PC나 휴대전화 여러 대로 하는 동시 접속도 막았습니다. 그래도 시간대 나눠서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200만 명이 일시에 접속한다면 최대 35분에서 50분 정도까지는 대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산 접속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종합니다. 내 순서가 돌아온 날 예약을 했다가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하고 바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대상자가 예약을 끝내는 20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한 달째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울 물레동 먹자골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요즘 어디 가나 썰렁한데 그것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게들이 사람 없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조금 전인 6시 이후부터는 조금 있던 사람들마저 다 빠졌는데요. 6시 이후부터는 3명 이상 같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여기에 머물면서 피자집에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5시 50분부터는 이 피자를 포장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자마자 이 피자집은 텅 비었는데요. 그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먹다가 그냥 가야 돼요. 원래 여기 장사 잘 되는 집인데. 네,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잖아요. 상인들의 반응도 들어봤죠? 네, 이제는 고통이 너무 지속돼서 할 말도 없다는 게 이 상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2인으로 바뀌어가지고 4분이서 오시는 것보다 매출도 확실히 줄고 3단계에 비해서 한 60% 이렇게 매출이 준 것 같아요. 체감이 확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소환이 됐는데 불법 집회를 했다고 경찰은 보는 겁니까? 네, 지난번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차량 시위를 진행했던 이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요. 김 대표는 이 어떠한 불법도 없이 차량 안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정말 불법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이것마저도 불법이라 한다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으라는 거냐, 그저 문 닫고 폐업하고 빚쟁이가 돼야 하는 거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매출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접 보니까 반토막 난 곳들이 많았고 반의 반토막도 있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직후에 저희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취재하면서 서울 강남역의 한 요리 주점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정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주 정도 정부 시책대로 거리두기에 따르고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랐던 강효승 씨.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잘 나올 때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4단계 시행일인 7월 12일 이후 한 달여 매출을 전부 정산해봤습니다. 주말엔 200만 원대 매상을 올렸지만 이번엔 가장 많은 매출이 50만 원대 단 하루입니다. 모두 520만 원의 매상을 올렸는데 이마저도 2주간은 저녁 장사는 접어 대부분은 점심 장사만 한 결과입니다. 고정비를 생각하면 손해만 본 장사였던 셈입니다. 공과금 예. 뭐 재료비, 예. 저희 이제 유학생들 알바비, 예. 그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보죠.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내세요? 근데 밀리고 그다음에 대출을 해서 또 중간에 잠깐 좀 내는 거고. 임대료 부분이 이제 크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임대료 때문에 가장 크게 힘들 거예요. 규모가 작은 매장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월세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50만 원 월세를 내고 실내 포차를 운영하는 신상민 씨.
월 매상이 300만 원대에서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후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만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역 대책을 내놔야지 우리가 성실히 그 행정명령을 이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상도 미흡해요. JTBC 정원석입니다.